일요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이요. 로키더 바스켓 이동원입니다. 4월 넷째 주 KBL 롱임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1부를 35분 안에 끊으려고 그랬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1시간 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2부는 좀 더 스피디하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줄이면서 네. 딱 필요한 말만 한번 해보도록 딱 하겠습니다. 필요한 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부는 LG, 가스공사, KCC, KT, DB 1부에서 저희가 챔프전 프리뷰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이 팀들을 좀 모았는데 뭐 LG가 이제 4강 어떻게 좀 치렀는지 좀 얘기 좀 해보고 지금 이 팀들이 이제 FA가 조금씩 모락모락 뭔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부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설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SY2420림님이 3년째 일요농구 열성 구독한 결과 NBA 좋아하는 아들과 농구 주제로 긴 시간 대화가 가능합니다. 아들이 50대 아줌마들 중에 엄마가 농구 지식은 탑 클래스일 거라 칭찬해 주네요. 감사합니다. 일요농구 최고 이렇게 해주면서 이거죠. 저 감동했습니다. 우리 방송 네. 우리 방송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또 이제 이런 거 보시고 또 아드님과 이렇게 뭔가 이 가족들 간의 어떤 가족에까지 저희가 또 도움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드리는 되게 뿌듯해요. 되게 보람찹니다. 저희가 농알못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좋은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농알못이니까 네. 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같이 가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가정이 평안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16,900명밖에 안 돼요. 모든 가족이 이렇게 할 수 없어. 좀 가족들 늘려달라고 해주세요, 다들 구독자님들. 네. 그러면 저희 한 4배 정도 늘어나지 네,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위닝 JTB님이 야구 하나 직관의 이동환 기자님 이 정도면 야구 팬인가 보네요. 네, LG 주장 이간희 마네킹 화제인데 이 기자님은 어떤 마네킹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최근에 하나 직관을 2번 갔다가 네. 낭패를 당하고 왔습니다. 왜요? 네, 2번 다 연장 갔고요. 2번 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요즘 하나 야구가 이런 거구나 맛을 보고 있어요. 왜 갔나요?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저의 이제 그분이 이제 하나 팬이셔가지고 네, 네. 같이 갔다가 대전도 한번 가고 네. 수원도 한번 가고 네네. 추운 날씨에 이기는 거 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아니 농구 전문 기자가 네. 농구 안 보고 야구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지라는 생각이 갔는데 네. 쉽지 않네요. 스트레스를 풀러 갔다고요? 네, 스트레스 풀어갔다가 스트레스 받고 왔어요. 연애질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또 야구장에 가서 야구 현장은 어떤가? 그럼 이거를 또 이제 농구에 적용시키려면 죄송합니다. 계속해봐요. 근데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네. 인생 살면서 연애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자친구보다 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전 1위 농구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농구 따위 이러는 거 따위가 뭐라고?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이해해 주세요. 농구나 이러는 구도 네.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게 있으면 그냥 그거 하세요. 이런 거 안 봐줘도 돼. 아니 지금 불과 방금 전 댓글에서 이해농구 보람 얘기했는데 이 부분 이 분은 네. 아들이 50대 아줌마 중에 엄마가 농구진 탑일 거야 칭찬해줘요. 아들과의 어떤 유대 관계를 일요농구 유대 관계를 위해서 일요농구를 이용한 거잖아요. 네. 활용한 거잖아요. 네. 그게 박수 친 거고 네. 이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여담입니다만 그 야구부장님 영상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아니지. 아니 왜 저희 같은 레이블이잖아요. 예, 같은 레이블 소속 회사 아닙니까? 예. 난 라이벌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저는 하나 소식만 뜨면 그거 봅니다. 부장님 소식. 예. 거기 너무 잘 나간단 말이야. 너무 대형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예, 하여튼 그 형 있잖아요. 그 형. 네. 그 주인장 형. 네. 네, 그 부장님. 제 네, 선배인데 부장님. 예. 술만 먹으면 그렇게 말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그걸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푸시는군요. 그때 되게 웃겼거든요. 되게 웃겼는데 하던 얘기 떠들으니까 네. 이제 좀 지겨워. 진짜 말 좀 지겹다. 줄였으면 좋겠는데. 네. 자, 지금 야구 부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네. 여기 저희 일요농구에서만 알 수 있어요. 네. 유튜브니까 계급장 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렇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야구부장님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도 이제 너무 조금의 관심 있으면 저희 구독 좀 눌러주시고 저희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네, 부러워서 그래요. 네, 부러워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님이 이동영 기자님이 LG 이긴다고 해서 오늘도 이거 아마 3차전 얘기하신 한 점 차이로 졌네요. 미워요. 아 진짜 저도 페리가 미워요. 귀신 같은 어떤 이제 미워요, 반대. 진짜. 예. 네. 근데 저는 이 3차전 현장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날도 LG 팬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와서 제가 보는 농구 유튜브 중에 1위 농구가 제일 재밌어요 이러시면서 이 젤리를 주고 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계속 엄지손가락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젤리를 네. 저 SK 프런트 분이 같이 네. 사이좋게 나눈 거. 네, 맛있더라고요, 되게. 예.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엘동혁 기자님께서 그걸 먹었다. 예. 진짜 LG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SK하고 진짜 충분히 해볼 만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또 나중에 LG 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빼빼로님도 LG 얘기로 말이 없을 때 우려했는데 위기에 몰리네요. 페리가 못한 건 아닙니다만 수비는 좀 그랬는데 자 이거 페리 얘기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리가 이런 상태라면 2차전 때 굉장히 좀 잘했잖아요. 근데 페리로는 결국 졌을 것이다. 2차전 만약에 잡았어도 결국 한 4, 5차전 가서 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리 선수 어떤 그 선수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는데 뭐 페리 선수에 대해서 뭐 원색적인 비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바로 LG 들어가면서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죠. 그 이제 LG가 결국에는 4강 플레이오프에서 0승 3패를 네. 당하면서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1, 2차전은 역전패였고 네. 3차전도 엄청난 추격전을 펼쳐서 네. 명승부 만들었으나 결국에는 석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 3차전에서 이 눈에 굉장히 띈 것이 이 페리의 이 형편없는 1쿼터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조상현 감독이 3차전 직전부터 계속 이제 페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2차전에서 굉장히 잘한 선수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이 잘 맞춰가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페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큰일 났다라는 뉘앙스로 사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페리 선수가 어려요 아직 23세인가 그런데 2000년생이죠. 네, 굉장히 어리고 근데 이 선수가 2차전 끝나고 난 다음에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네, 아프다 하고 그러면서 네. 그리고 어떤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냥 알겠다라는 이제 응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NBA 스카우팅 리포트에 이 선수의 단점 게으르다. 이제 그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 이 선수가 융합은 안 되고 어떤 하드 캐리 해야 LG가 이길 수 있는데 LG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2차전 때 이관희와 페리가 왜 다퉜느냐라고 했을 때 조상현 감독은 3차전 직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론적으로 두 선수 모두 살짝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는 팀 맞춰가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 단 그 마지노선을 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둘 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원인이 사실은 페리에게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상현 감독이 뭔가 이제 그 틀을 짜주고 그 다음에 철저한 준비 속에서 거기에 맞게끔 하면서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을. 근데 페리가 거기서 중간에 끌어먹고 계속 쏴요. 근데 2차전에 그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확률이 그게 높은 농구는 아니에요. 그 수비에서도 어떤 움직임을 갖다가 하자고 했을 때 잘 안 돼요. 특히 3차전에서 페리 선수가 스크린하는 거 보셨습니까? 스크린이 정상적인 스크린은 원래 이렇게 해서 양발 강하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이 선수가 스크린을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뒤로 돌아서. 네. 네. 한번 보세요. 엉덩이로 하죠. 네, 엉덩이로. 엉덩이로 네. 그냥 이렇게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LG가 갔구나. 끝났네. 그래서 1차전에 사실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났었고 SK가 뭐 굉장히 잘하긴 했었지만 결국 커닝햄을 계속 쓰면서 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2차전에서 잘했던 페리를 왜 승부처에서 기용을 하지 않지? 그거 이제 경기전 준비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 페리 선수의 어떤 태도 이런 부분이 너무 뭐랄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어섰다. 그렇죠. 예. 네. 그랬었고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레이가 없는 그 공백이 그런 부분으로 드러난 거.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2차전 이관희와 페리 어떤 충돌 같은 경우에도 약속된 플레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이관희가 또 욱한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그러니까 페리 어떤 잘못
이관이 잘못 한 3에서 4 요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는 3차전 1쿼터 이제 저희가 네. 조상 감독님 얘기를 듣고 딱 와서 기자석에 앉아서 1쿼터를 보는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했냐면 자기 혼자 엔비드 놀이하네. 그렇죠. 진짜 그냥 팀 LG가 그동안 해온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몰고 넘어와서 외곽에서 드리블하면서 그냥 1대1이에요. 진짜 저희가 할렘 농구. 네. 와 진짜 저는 챔프전에서 저런 수준 낮은 그런 플레이 처음 봤어요. 맞아요. 진짜 자기가 뭐 얼마나 잘 놓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정말 챔프전에서 플레이오프에서 볼 수 없는 레벨의 정말 최악의 1대1 플레이만 고집했고 저는 이제 근데 그거를 LG 벤치에서 교체를 하지 않고 1쿼터 내내 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 이거는 제가 뭐 직접 들은 얘기는 그냥 제 느낌에는 조상현 감독님이 하고 싶은 다 해봐라. 그리고 우린 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이 쿼터부터 아예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G 팬분들이 역전 다 하고 역전은 아니지만 추격 다 하고 왜 이럴 때 페리를 안 쏘고 계속 커닝 갈까? 이거는 1쿼터를 보고 조상현 감독님이 이거는 선 넘었다. 안 된다. 얘는 이제 안 된다라고 그렇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선을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관희 와의 신경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 니콜슨이 이제 두경민과 조금 네. 관계가 가스공사에 좋지 않았는데 그때도 이제 좀 후일담을 들어보면은 그런 문제로 이제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니콜슨 하는 말은 난 NBA 리거고 내가 더 잘하는데 이걸 가지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냥 나한테 공 주고 너희도 그냥 같이 넘어가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뭐 NBA 리거고 다 좋은데 그런 뭐랄까 KBL이잖아요. 왔으면 그리고 자기 소속 팀이 있고 거기에 갑자기 뭐 약간 일종의 단기 알바로 왔어도 맞춰줘야 되면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는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클래스가 좀 떨어지는 거죠. 예, 클래스가 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약간 그거예요. 나 뭐 서울대 수시 합격했다가 뭐 이렇게 잠깐 뭐 해서 자퇴했는데 나 서울대 출신이야 이러면서 뭐 안 맞춰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게 저는 되게 형편없는 자존심을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 얘기로 약간 나 옛날에 이랬어 이런 거 되게 사람들끼리 약간 되게 좀 보기 싫다 이러잖아요. 저는 페리가 딱 그런 선수 같아요. 아니 23세면 네.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꼰대 농구를 하고 있어요. 네, 정말 형편없었어요. 근데 네. 이게 또 어떻게 또 생각해 또 얘네들 왜 이럴까? 예를 들어서 니콜슨이 가스공사에서 두경민하고 어떤 충돌이 있었었죠. 뭐 두경민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아니면 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니콜슨이 또 그 동아시아 슈퍼리그 때 왔을 때 했을 때는 또 팀 워크를 어느 정도 맞추면서 뭔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딱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이 선수들 자체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두 번째는 국내 선수들도 경쟁력을 좀 더 키워야겠다. 예를 들어서 볼을 줬는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못해.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 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니콜스는 좀 그런 케이스 같고. 근데 페리는 1차전 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뭔가 이제 팀의 보탬이 되려고 하는 어떤 몸싸움을 하고 뭔가를 했어요. 2차전 때 자기가 어떤 게 장악했다고 쳐. 그럼 3차전 때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페리의 어떤 기량 면에서는 괜찮다라고 봤기 때문에 3승 2패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SK의 어떤 객관적 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체중이 못 들어오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거는 경기를 하면 할수록 더 최악인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페리는 제가 볼 때는 이거 1차전, 2차전 봤을 때는 저 선수가 만약에 몸값만 되면 데리고 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단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차전 보면서 완전히 그건 이제 날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사실. 말씀하신 여러 요인이 있겠죠. 이제 페리 본인의 문제가 일단 있을 거고 그 이제 페리 플레이할 때 보면은 특히 3차전에 중간 중간에 약간 이런 제스처를 취해요. 동료들이 항상 그러니까 왜 지금 패스가 안 와? 왜 이렇게 안 해? 약간 이게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에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린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 리그를 처음 왔는데 어마어마한 그날도 매진이었죠. 잠실 학생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흥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일단 어쨌든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좀 실망스러운 사실. 근데 또 LG가 그러면은 이게 페리 영입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사실 LG는 그때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선수 여러 선수를 접했다고 들어보면 정말 그 한국에서 뛰었던 선수 접했고 레벨 높은 선수를 최대한 이제 좋은 선수 데려오고 여러 선수 접했다가 당장 올 수 있는 선수가 페리였고 그래서 페리를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LG 구단은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결과적으로 페리가 그렇게 해버렸으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LG는 지금 상황에서 멈췄는데 좀 아쉽긴 했지만
마레이가 있었다면이라는 가정법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4강 시리즈인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탈락했어요. 네. 탈락했고, 좋습니다. 근데 잘했습니다. 네. 잘했고 조성현 감독이 프로 데뷔 첫해 네. 사령탑 굉장한 돌풍 음. 일으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상현 감독님이 부임했을 때는 물론 이분이 국가대표 감독 경험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프로에서는 어떨지 봐야 되고 LG가 또 전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전에 계속 부진했기 때문에 좀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어쨌든 원칙을 강조하고 수비 중심의 어떤 팀 컬러를 구축하면서 특히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베테랑 신예 가리지 않았어요. 내 원칙, 내가 원하는 쪽에 맞추지 않으면 베테랑도 배제한다는 어떤 그런 원칙 속에서 팀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LG가 그래서 팀 컬러가 사실 좀 불분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히 갖춰졌어요. 야, 감독 하나가 팀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렇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LG는 이런 팀 컬러가 갖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승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사실 객관적 전력으로 냉정하게 볼 때는 우승할 전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비시즌 때 제가 볼 때는 FA 한 명, 두 명 정도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선수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LG의 비시즌 상황을 보면은 일단 내부 FA들이 3명이 있습니다. 네. 김준일, 정인덕, 이제 서민수가 FA 예정인데 네. 김준일이 사실 시즌 말미에 특히 아쉬운 게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무보상으로 그렇죠. 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기는 있을 것 같고 이제 이승우가 이제 지금 사실 저희가 기대해 주셨으면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정인덕이 워낙 잘해줘서 정인덕도 이제 조금 재계약 감안을 해야겠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LG는 전력을 확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 FA 수요일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윙 자원이 필요한 거고 지금 근데 이간희 선수하고 지금 이재선 선수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세럴캡의 압박이 있어요. 이 팀이 그쵸.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한 대형 FA를 노리고 있다.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조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LG는 진짜 내년에 마레이가 딱 있다 그러면 조직력 자체가 어쨌든 굉장히 좋아질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약점이던 윙 자원이 보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LG가 내년에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LG 프런트가 이제는 능력을 좀 발휘해 줘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조상현 감독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새 감독님 보면 FA 선물 이런 게 있는데 네. 조상현 감독님 그런 거 없이 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왔는데 또 이번에 마침 LG에 딱 필요한 장신 포들이 대거 풀리는 그렇죠. 비시즌이기 때문에 딱 이제 뭔가 행동을 보여줄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LG가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는데 지금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쟁이 좀 치열할 거니까. 예.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계속 일단 코칭 스태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게 그렇죠. 되는데 일단 지금 가스공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결국에는 이제 이동 감독님과의 어떤 결별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스공사는 지금 세 판짜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유동 감독, 신선호 총감독은 1년 계약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가스공사가 뭐 자녀분을 주고 그러면 해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감독을 데리고 오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가스공사 구조에서는. 그렇죠. 왜 그런지는 지난주 방송 한번 들어보시고 예.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자, 이동환 기자가 20원을 받았어. 네. 예. 근데 이제 계약 해지하고 싶어. 딴 네.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근데 계약이 있기 때문에 20원은 주셔야죠. 그러니까 20원 안 받고 그냥 가면 안 돼? 이게 가스공사 입장이고 이동환 기자 주세요. 줘야죠. 줘요. 그러면 우리 그냥 합의해서 10원 받고 가는 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스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변화를 줘야겠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변화를 주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바꿔줘야 팀이 어떤 새 출발을 좀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관건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협상 금액
이런 어떤 위약금의 어떤 부분들인 것 같고 근데 지금 FA 공실이 5월 8일쯤에 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즌이 딱 끝나면 이제 FA 협상 기간이 될 텐데 사실 그때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줘야 이 부분이 그래야 가스공사가 무브온하면서 넥스트 부분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지금처럼 약간 계속 유예 상태 이러면서 서로 그냥 평행선을 달린다 이러면은 FA 때도 어느 정도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내부에서는 지금 4월 말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유동원 감독이나 신호총 감독이나 뭐 이민형 당장은 급할 게 없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스공사 자체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살짝. 그렇습니다. 예. 예. 미래에 대한 플랜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대성, 이대현, 정효근 이렇게 FA가 있는데 이 FA가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대성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고 이대현이나 정효근은 인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상태니까 가스공사가 지금 그동안 힘들게 좀 쌓아왔던 전년에 좀 쌓아왔던 그런 이제 팀 컬러나 아니면 팀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근데 또 여기에 또 막 굉장히 막 루머들이 돕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공사 프런트가 유동 감독을 계약 해지하기 위해서 돈을 안 주고 계약 해지하기 위해서 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뭐 이렇게 체크하고 있다. 또는 그런 법인카드나 이제 승용차도 다 뺏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그 가스공사 측의 어떤 해명 중에 하나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비시즌 활동 기간에 공사에서는 그 감독의 차량과 법인카드를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시즌이 시작이 될 때 다시 준다고. 그 시기래요 지금.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법인카드나 뭐 승용차 관련한 부분에서는 그거는 루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나머지 뭐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적으로는 지금 최현애 사장 가스공사 사장이 들어왔고 근데 실제적으로 가스공사였던 규모로 볼 때 농구단은 사실 이제 마이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단장이나 그쪽에서 이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세 판 짜기를 단장이 원하고는 있는데 지금 잘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라는 생각이 라고 지금 나는 중입니다. 네. 그런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동혁 기자께서 이제 팀의 미래가 망가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정말 맞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가스공사가 이제 뭐 향후에 뭐 예를 들어서 유동 감독과 이제 정말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뭐 새로운 어떤 무브를 가더라도 이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진짜로 내부 FA와 외부 FA 모두 마음을 못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네. 하나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유동 감독이 지난 시즌은 자기가 생각해도 완전히 지금 미스였다. 한 해만 더 이렇게 명예 회복할 기회를 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예. 네. 단장 감독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패밀리 구단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결과물도 못 냈잖아요. 2년 그렇죠. 연속으로. 전력이 그렇게 빠방한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가스공사가. 예. 네. 그 가스공사 그 최이봉 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뭐 투자도 많이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 음. 야 이거는 진짜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스공사 구단이 이제 좀 뭐랄까 정상적인 어떤 비시즌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게 결론이 좀 빨리 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네. 프런트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은 구단이 두 구단인데 여기하고 캐롯이에요. 캐롯도 보면 허재 단장 있고 거기 그 이제 그 어떤 네. 친분이 있는 분들이 많죠. 네 거기 김승희 감독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누가 있나 정경호 단장이 있고 그다음에 천정열 기술본부 있잖아요. 다 그렇게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결과를 내야 되는 문제. 이 구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거는 뭐 공정성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가스공사는 지금 그런 최악의 상태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어떻게 해결이 될지 저희가 또 지켜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CC가 이제 송교창, 이승현 빅3가 네. 이제 곧 구성이 됩니다. 송교창이 이제 올해 11월 15일 이제 시즌 개막하고 한
뭐 한 라운드 정도 지나면 전역을 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허웅, 이승엽 빅3를 구축하고 이 빅3의 어떤 경쟁력이 어느 정도일까가 KCC의 다음 시즌 어떤 전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KCC는 일단 빅3의 어떤 조화를 놓고 볼 때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이승현은 이제 수비 쪽에서는 여전히 플레이오프에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허웅은 이제 순간력, 폭발력. 근데 수비 쪽에 약간 좀 부족하긴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떤 구조적으로 메워야 되고 이거를 전체진 감독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송교창이 대표팀에 있을 때는 8방 미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과연 상무 제대하고 난 이후에 이게 이 기량이 어떻게 늘었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죠. 근데 세 명의 어떤 조화를 이렇게 볼 때는 포지션별 중복이 없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역할의 중복이 없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단 송교창이 지금 보면 상무에서 제대한 선수들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큰 발전이 없어요. 맞아요. 저는 요즘 그 이제 구단 관계자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상무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군대 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저도 갔다 왔어. 예. 근데 예상보다 기량이 안 늘어요. 그렇죠. 그래서 송교창은 좀 늘어서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워낙 또 성실한 선수니까 예. 그걸 좀 믿어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빅3의 시너지 효과는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상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많은 대회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어떤 D리그, KBL D리그나 아니면 한 번씩 열리는 뭐 이제 이런 뭐 정기적인 대회 이런 거 아니면 사실 뛸 대회가 없는 상황에서 그 외의 시간은 오롯이 이제 선수 개인이 스스로 몸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게 결국에는 도구로 작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선수 개인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리그 차원의 손실이 아닌가. KBL 탑급 플레이어들이 뭐 아시안게임 금메달 아니서 대부분 상무에 가는데 상무가 이 정도로 일정이 널널하다면 이게 선수들이 기량이 결국 떨어져서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무가 조금 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대회도 조금 늘어났으면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겠죠. 어렵죠. 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근데 예.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뭐 상무가 예를 들어서 시즌에 경기가 많이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되냐. 근데 경기할 때 이렇게 보시면 근본이 없어요. 경기가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아니 상무가 당연히 이기죠. 다른 팀들은 왜 타급 플레이어들이 많으니까 이기는데 경기 내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떤 부분이 안 좋냐면 백코트를 안 해 기본적으로. 맞아요. 예,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코칭 스태프가 뭐라 그러질 않아요. 예. 근데 이렇게 경기를 하면 이거는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 선수가 은연중에 그렇게 습관이 들고 예전에 이종현 선수도 고대 시절에 제가 막 뭔가 비판했을 때 가장 크게 비판했던 게 뭐냐면 골 밑에 이렇게 있다가 외곽에 3점 찬스가 났어요. 상대가 가지를 않아. 그래서 왜 안 가? 센터는 특히나 그 활동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걔네 쓸만하지. 안 그러면 스몰라인에 당하는데. 이게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상대적 기준은 굉장히 널널하단 말이에요. 가면 이겨. 그 당연해요. 근데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수에서 어떤 응집력이나 아니면 활동력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걸 안 해. 맞아요. 안 하고 이겨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니까요. 네, 한번 보세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조금 그래서 걱정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상무에 가 있는 선수도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데 이게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 송교창 봤을 때 뭐 이제 어떤 발전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 또 하나는 그건 보면 되죠. 예, 뭐 좀- 시즌 끝나면 뭐 와서 보면 딱 나오니까.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송교창이 그 MVP 시즌도 그렇고 KCC에서 계속 4번으로 뛰다 갔습니다. 이게 네.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었고 KCC가 단점을 메우기 위해서 이승현을 영입했는데 자 원래 3번으로 실질적인 제대로 된 3번으로 거의 뛰지 않았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3번에서 특히 뭐 수비적인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좀 몇 번 했습니다만 수비적인 면에서 리그에서 3번을 정상적으로 수비할 수 있을까?
아시안컵 같은 어떤 단기전 대회 말고 또 하나는 공격에서 과연 3번으로서 볼 핸들링이나 혹은 오프볼 무브의 어떤 루트가 송교창이 만들어져 있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이거는 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네. 가장 큰 변수이고 이게 지금 송교창이 갖춰야 될 부분인데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시그니처 플레이가 없어요. 네. 여전히 운동 능력 기반, 자기 재능에 기반한 농구를 한단 말이죠. 스피드로 플레이를 하죠, 그렇죠. 이 선수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플레이오프 때 사실 존재감이 나왔던 그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아무리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이 빅3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핵심. 네. 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 KCC가 많은 부분 변할 것 같은데 KCC가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효율성이 조금 떨어져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가드는 많은데 확실한 메인 볼 핸들러가 없어요. 맞아요. 예. 이 부분을 지금 BCC한테 어떻게 보강하느냐. 그래서 FA 자원 중에 지금 볼 핸들링이 되는 진짜 확실한 가드 하나 또는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거고 좀 과감하게 좀 방향을 좀 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 선수도 아마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그나 선수가 지금 이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강력한 1옵션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과제가 한 세 가지 정도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KCC가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겠죠. 엄청나게 무서운 팀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송영진 감독님을 이제 선임을 했습니다만 네. FA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을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이 내부 FA 양홍석이 FA 자격을 얻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홍석이 지금 최준영, 문성곤과 더불어서 포드 FA 빅3라고 불리고 있고 그리고 올 시즌 끝나면 유독 이제 대형 FA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 속에서 양홍석을 둘러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 음. 일단 KT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홍석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를 줄지는 모르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금액적인 부분, 대우적인 부분을 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타 팀들이 당연히 양홍석을 주시라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팀이 네. 양홍석이 굉장히 강한 오퍼를 할 것이다라는 네.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한 두 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양홍석이 그럼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근데 봤을 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석에게 좀 이렇게 이번 시즌이 약간 좀 데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허운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양석에게 대해서 자주 얘기했던 이 선수에게 좀 더 뭔가 많은 기회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봐야 된다 했는데 사실은 정말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었는데. 어쨌든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선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버무려서 요리를 해야 그게 이제 완성된 어떤 선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요리가 안 돼요 지금 양홍석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팀이 이 선수가 어떤 한 팀의 어떤 에이스 롤을 맡기에는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어떤 부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즌인 거고. 있으면 좋죠. 롤플레이에서 있으면 좋은데 근데 그 롤플레이 만약에 있지 않은 롤플레이어다. 이게 뭐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 선수가 완전히 막 성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으로 볼 때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럼 그런 선수를 막 7, 8억씩 주고 데리고 와야 되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FA 시장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봤을 때 뭐 김선영이나 허웅, 이승현 이제 전성현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 가치 충분하다 어떤 이야기를 받을 만한데 이승현 허웅은 조금 약하고 허웅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예. 근데 이제 양홍석에 대해서는 이 선수가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시그니처 무브 얘기해요. 시그니처가 뭐냐? 이 선수는 확실 한 팀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최준용도 그렇고 문성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뭔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금액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이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많은 금액을 데리고 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경쟁력이 확인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두 개 구단 이제 구단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면 양홍선 좀 불안하다 사실. 양홍선 좀 불안하고 돈을 뭐 예를 들어서 4억 5억 정도 이렇게 주면 데리고 오면 충분히 완전히 땡큐인 선수지만. 이 선수가 지금 이제 FA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6억 이상, 뭐 7억, 8억 이렇게 간다고 야 근데 이 선수가 그러면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돈을 그만큼 줬으니까 이 선수 위주로 팀을 재편해야 돼. 그럼 그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 건가? 차라리 문성곤 같은 경우는 확실한 공격 리바운드, 수비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덜 불안한데 양성 불안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뭐 이제 이 FA 시장 둘러싼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매물들에 대한 비교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또 계속 업데이트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DB입니다.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DB가 이제 김수성 감독을 선임을 했죠. 선임을 했고 네. 이제 대대적 정비에 들어가는데 일단 김수성 감독은 지금 미국에 잠깐 가 있다 그래 휴식차. 지금 뭐 팀 자체가 휴식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석 코치 누가 할까? 네, 그렇죠. 이강재 코치는 아마 세컨 코치가 될 것 같고요. 김수성 감독이 이제 초보니까 거기에 좀 이제 중량감 있는 수석 코치가 와서 좀 보좌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김수성 감독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강재 코치보다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리스트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중인데 만약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외국인 코치를 쓸 수도 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조동현 감독님이 이제 예전에 KT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KT 감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코칭 스태프를 같이 꾸릴 때 같이 젊은 사람들을 꾸리다 보니까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감독 본인 나도 조동현 감독님 말씀 나도 경험이 부족하고. 코치들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이나 승부처에서 어떻게 경기 내에서도 그렇고 시즌을 계속 운영하면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 경험과 어떤 노련미 혹은 이제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좀 베테랑이 한 명 있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DB가 김주성 감독도 사실 코치 경험이 그렇게 길지 않고 이강재 코치님도 사실은 뭐 연세대도 계시고 상무도 계셨지만 그렇게 경험이 프로에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한 분은 되게 뭔가 조금 그래도 진짜 확실한 능력이 계시거나 경험이 있어야 DB가 조금 더 다음 시즌 운영하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지만 송영진 코치도 감독도 그렇고 지금 김성 감독도 그렇고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이기 때문에 KT하고 인연이 깊었고 DB하고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감독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난관이 굉장히 많아요. 네. 차라리 좀 더 숙성하길 기다렸다가 한 3, 4년 뒤에 3년 숙성하길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 올라온 상태에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데 이 팀들은 지금 좀 위험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석 코치에 대한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사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SK 네. 같은 케이스. 정말 그렇죠. 오랫동안 숙성시켜서 네. 능력이 완전히 올라왔을 때 너무 숙성시켰어. 곰팡이 피기 전이었어. 네. 여기서 와인은 숙성될수록 네. 좋긴 한데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절철 감독님 제 말 아닙니다. 네, 네. 제 말이에요. 네. 곰팡이 피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하나는 외국 선수 이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수도 이제 대대적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높고 뭐 1옵션 같은 경우에 이제 김주성 감독이 어떤 성향을 볼 때 수비 농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이의 중심을 둔 수비 농구인데 지금 김종규가 완전치 않고 강상재가 완전치 않은 그런 강상재는 괜찮은 상태지만 그래서 트리플 포스트 때 여기에서 1옵션은 아마 빅맨으로 가면서 수비를 중점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엔 DB가 이제 국내 선수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어 라인은 일단은 그대로 거의 갈 텐데 네네. 이 롤 플레이어들이나 전체적인 로스터를 어느 정도로 구축하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 또 경기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두경민 선수가 완전치 않은 그런 상태고 이 선수는 이제 알파로 놓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선 알바노가 있어요. 김정규도 있고 강상재도 있고. 근데 이제 윤호영이나 지금 김현호 같은 경우는 쓸만한 카드이긴 한데 부상이 너무 많죠. 이 선수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계속 잔류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내보낼 것인가. 그 여기 이제 한 두세 명 정도는 정리를 하고 FA 작업을 할 텐데. 네, 그렇죠. FA 작업을 할 텐데 FA가 사실 지금 그 DB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어가 확실하다. 뭐 김종규가 정말 너무 잘해. 두경민이 너무 잘해. 강상재가 너무 잘해. 그러면 FA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애매해서 뭔가 로테이션을 계속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드 자원도 하나 필요하고. 그래서 윙맨 자원도 최승욱이 굉장히 잘하긴 했죠. 굉장히 좋았고 이 선수가 이제 중용되긴 할 거지만 윙맨 자원도 한 명 정도 필요하고 좀 백업이나 아니면 쓸 수 있는 카드 필요하고 2번 자리도 하나 필요하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대형 FA를 뭐 예를 들어서 양홍석이나 이런 선수를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두경민도 덩어리 크죠. 김정민도 덩어리 크죠. 강상진 만만치 않죠. 이런 상태니까 그런 뭐 양홍석이나 문성곤 이런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 전력을 그 셀러리 터지죠. 그렇죠. 그 게다가 그 선수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 효율성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팀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근데 FA를 아마 고민을 할 텐데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이런 애매함을 걷어내기 위한 어떤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부가 살짝 짧긴 했는데 저희가 음. 거품을 걷어내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 1부는 거의 프라푸치노 수준으로 거품을 제가 그렇죠. 잔뜩 켜놨기 때문에 여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끝내기에 앞서서 저희가 네. 그 시스템이 개편이 됩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더 밀착 하려고 음. 그동안 이제 이류 농구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좀 같이 좀 밀착을 해서 좀 케어를 좀 해달라. 같이 이게 쌍방향으로 어떻게 뭔가 안 되냐. 그래서 저희가 제작진들의 강공과 네. 저희도 좋아해요. 근데 네, 네. 저희가 아마 5월부터 본격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그렇죠. 채팅도 남겨주시고 네. 슈퍼챗도 쏴주시고 네.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쏴주세요. 슈퍼챗 쏘면 네. 남는 거 있어요? 네? 시청자분들이요? 아니요, 우리가. 네. 저희가요? 네. 물론 이제 여기 제작진들이 다 빼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리고, 이루농구 제작의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구태연하다.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하세요. 아, 그래서 그럼요. 이런 이제 광고 나오면 더 봐주시고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류농구가 또 이제 앞으로 오래오래 지속될 수 네. 있도록 제가 그것 때문에 꼭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또 라이브라는 형태로 또 이제 시청자분들 소통하면은 특히 이 어떤 비시즌은 라이브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시청자분들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소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이 녹화할 때도 한 1시간 걸리는데 라이브 하면 2시간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1부, 2부로 나눠서 저희가 라이브로 각 팀들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아는 만큼 또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릴 테니까 라이브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